네, 유독 상반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방어주에 대한 기대 또한 통신주가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KT는 새로운 산업의 진출로서 특히 시장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네, 미디어 계열사를 재배치하면서 기존의 통신 대표 기업에서 이제는 종합 미디어 플랫폼을 가진 지주형 회사로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KT인데요. 네, KT의 IR 담당 지승훈 상무 모시고 자세한 상황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반기 동안 쭉 복귀해 보면 유독 증시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KT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좀 선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유독 KT만의 꿋꿋했던 이유,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저희 KT의 상반기에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주셨던 관심과 사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감사하고 저희도 참 그 귀중한 그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 얼마나 저희의 주식이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그 상반기 기준 이제 거래소의 기록을 보니까 이제 KT에 투자하셨던 국내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분들의 그 순매수 볼륨이 봤더니 탑 10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말씀 들어보니까 KT가 유일했다는 말씀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해외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주는 여러 사이트 중에서 이제 시킹 알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또 저희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죠.가 이제 상위권에 링크돼 있는 것도 이제 유일했던 일이고요. 이게 이제 다 쭉 다 보면은 그 외국인들 특히 그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저희 회사에 보여주신 관심이 이제 그 이런 결과를 낳은 건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 성향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그 저평가된 종목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좀 이렇게 그 안정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한 선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반면 저희 KT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는 어쨌든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한 안정된 수익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금 현재 CEO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집중적으로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그 디지털 플랫폼 사업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이것이 결과로 보여지는 것들. 이제 이거 저희한테는 이제 성장에 대한 결과지만 시장에서는 그것이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제 증명이 된 거가 보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또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 주주 환원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긍정적인 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KT 하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밤에 본방사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큰 히트를 쳐서 화제가 됐어요. 네. KT가 그동안 미디어 사업에 힘을 싣는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이번에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영우 참 저희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대박 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작품에 대해서 신뢰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콘텐츠라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우수성, 신뢰성 이것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 것도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조금 보면 이 컨텐츠, 그다음에 채널, 그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모여서 이것이 이제 그 방송이 고객분들에게 이제 전달되고 이것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이제 받게 되는데 저희는 그 컨텐츠와 채널, 플랫폼에 대한 선순환 구조가 이번에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컨텐츠를 먼저 만들어야죠. 그래서 컨텐츠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일단 좋은 컨텐츠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 2주 만에 10%면 굉장히 높은 시청률인데요. 빨리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물론 그 OTT에 또는 그 관련된 IP에 관련된 서비스도 보셨겠지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 채널에 대한 그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저희한테는 수확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이제 그걸 이용하시면서 그 컨텐츠와 함께 부수적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잘 알려졌던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었다고 봅니다. 네, 상무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코로나의 수혜주 아니었을까? 네. 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네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그 시간보다는 내부에서 이런 걸 보는 것도 많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 지상파에서 나오는 채널을 봤다면 지금은 어떤 채널도 어떤 미디어의 전달 방법도 좋은 콘텐츠는
전달이 되면은 잘 될 수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컨텐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고객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잘 이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저희 KT그룹에 잘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우영우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한 5개 정도 또는 이상의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우영우 하면은 저희 이제 KT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가 이제 연결되는 한 점이 이번에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돼서 하반기에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내부의 역량만 가지고 이제는 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업계에서 잘 하시는 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시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또 그게 중요한 사업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그 CJENM과의 협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전진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최대 또는 최고의 그 종합 미디어 사업자로 도약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ENA라는 채널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작품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3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CEO가 직접 지주형 회사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진행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풀어주시죠. 그 이제 저희가 3월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주형 사업 경영 체계를 갖겠다 했는데 그 저희 KT에는 굉장히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내에 이제 그 이 계열사 그룹사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일괄적으로 펼쳐져서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이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지주형 경영체라는 것은 그 집중적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모듈화를 시켜서 어떤 그 역량을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지주형 경영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사례가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KT 스튜디오 지니라고 네. 하는 그 지금 우영우의 시작점이죠. 했던 그 스튜디오 지니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컨텐츠 회사가 그 밑에 지금 다 재배열이 돼서 좀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네. 좋은 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금융을 보면은 K뱅크가 이제 그 BC카드 밑에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서 그렇죠. 금융 모듈이 또 하나 이제 생겨서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그림이 된 것. 그 외의 영역에서도 이제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성장 역량이 집중되고 그것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주형 경영 체계의 이제 밑그림입니다. 아마 사업 모듈별로 성장을 하면은 그동안의 통신 사업 그러면은 사실은 좀 너무 안정된 건 있지만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갖춰졌던 디스카운트 이런 거를 좀 해소하고 뭐 기업이 전체적으로 리레이팅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와 함께 이제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지주형 회사는 회사 가치의 좀 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KT 그러면 안 그래도 뭐 통신 관련된 회사입니다. 뭐 시작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2년 동안 탈통신을 제창하면서 디지코 전략을 펼치셨어요. 네. 이름도 좀 재밌긴 한데, 자, 다양한 네. 분야에 투자를 하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디지코라고 하는 전략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난 2년간의 사업의 큰 축이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름에서 의미하는 디지코가 이렇게 금방 와닿지는 않는데 디지코라는 것은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텔코, 그러니까 텔레콤 컴퍼니를 통상 줄여서 우리가 텔코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제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라고 저희는 지향을 하고 이제 그걸 줄여서 같은 방식의 디지코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열어보면은 이것은 그 KT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코로나의 이제 환경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범위도 우리는 이렇게 다 대기업서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미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을 통해서 이제는 굉장히 그 자영업자까지 그런 그 디지털 그 화돼 있는 경영 환경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지금은 뭐 아주 작은 그 규모의 ERP, 고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또 내지는 뭐 이메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그걸 기업화해서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보안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잘 아직까지는 전달되기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제 KT는 이미 그 디지털 플랫폼 역량이 이미 있고 그거를 잘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그 서비스화 시켜서 필요하신 고객분들에게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디지털 이 플랫폼 컴퍼니를 지향하는 서비스로의 사업 전략을 했고, 그것이 2년 동안 잘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사례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우리가 전화를 이용하다가 불편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100번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그렇죠. KT의 오랜만에 고객센터. 듣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여러 콜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KT의 콜센터는 아마 정말 가장 큰 콜센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이용하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콜센터에 들어가는 그 자원 또한 비용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큰 그 경영의 큰 요소인데, 저희가 이제 AI라고 하는 그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것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콜센터, 우리 요새는 그걸 이제 컨택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KT 컨택센터에 이제 AI를 붙인 AI 컨택센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KT 내부에 많은 그 AI 전문가분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켰고, 그거를 이제 그 AI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그 효율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네. 또 뭐 서비스의 품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24시간 판단을 해주고 또 대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회사의 굉장히 그 경영에도 좋은 효과를 내서 이것이 저희가 작년서부터는 이걸 사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단 그 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래서 최초에는 그 작년에 500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체계화되고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2천억 정도의 수주 실적이 나왔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냥 금융에서 지금은 병원, 공공부문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할 수 있고 저희가 잘했던 분야를 그 디지털 플랫폼화 시켜서 B2B 고객분들에게 좀 더 많은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예가 된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코라고 하는 것은 이제 B2B를 중심으로 이제 사업이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좋은 영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 2년간의 노력이 향후에 높은 성장으로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클라우드 사업도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하면 AWS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가 있는데 네네. KT 클라우드도 어느 정도 성과가 현재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와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뭐 그 우리가 이제 그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내에 네트워크가 붙어 있고 가장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 내에 클라우드가 돌아가고 하는 그 물리적 통신 시설과 이제 논리적인 서비스가 같이 돌아가는 건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오랜 동안 운영을 했고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시장은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KT 클라우드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논리적인 서비스 체계화, 또 그걸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안정성과 신뢰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국내에서 KT가 가장 우수하고 또 가장 확실한 그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로 이제 도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 저희가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두 자리 이상의 이제 매출과 함께 그 이익도 긍정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무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KT가 과거의 KT가 아니군요. 이제 디지털 플랫폼화로서의 두 자릿수의 매출의 이익에 대한 기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올 한 해를 복귀해 봤을 때 중간 점검은 뭐 만족할 만한 점수를 줘도 무방할 만큼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주가 얘기 참 많이 이제 시장에서 타고 저희도 이제 뭐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저희 생각이야 뭐 끝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시장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현재 46,000원 정도의 평균 주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저희 종가가 37,000원이니까 아직도 한 20%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는 성장성이 있다고 보이죠.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코에 대한 그 성장 스토리가 이제 성과로 증명되고,
또 실적과 배당이 가치주에서 성장성을 이제 같이 겸비하니까 저희는 이제 성장형 가치, 가치형 성장주, 성장형 가치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 관심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믿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주가는 뭐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밀리해서제와 K뱅크 상장을 추진 중인데 최근에 IPO 시장에 뭐 한파가 불어닥쳤다 이런 평가도 나왔던 만큼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IPO를 이제 시장에서는 또 여러 시각으로 보지만 IPO를 준비하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 회사가 얼만큼 준비가 잘 됐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얼만큼 올바로 평가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두 개의 회사에 대한 그 수익성,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나 저희나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그래서 물론 그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저희는 네. 뭐 어쨌든 기본에 충실하고 준비를 차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분기에도 저희 텔코, 텔레콤 사이드죠. 견조한 성장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코, 디지털 전환에 따른 B2B 고객에 대한 성장도 계속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사도 보면은 기존의 성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또 최근에 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M&A랑 지분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신규 편입 효과가 더해져서 증가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비용이나 이제 분기별로 그 실적이 뭐 전년이랑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분기에 대한 그 편차인 거고 연간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디지코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사실 시간은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질문은 간단하게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KT가 상당 부분 준비가 많이 되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매우 기대가 되고요. 리스크가 있다면 내부에서 있을까요? 외부에서 있을까요? 물론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이 하반기에 우리 예상과 빗나갈 수 있는 리스크라고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리스크라면 뭐 참 사방 어디에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경제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이제 환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또 경영 활동, 경제 활동하는 데서 이제 위축되게 되는 게 마찬가지 이제 사실인데.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이런 경기에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꾸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생활형 서비스가 일단 기반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은 한편으로는 어려울 때 투자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땐 지난 2년 동안의 준비가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시장의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는 텔코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디지코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고 또 미디어와 금융을 키워서 지주형 회사로 전환 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KT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